안녕하세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이제 2주차 수업인데, 하여튼 요새 또 날씨가 좀 따뜻해진 감이 있는데, 일교차 크고요. 미세먼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공부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우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우리 국토법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농지법 먼저 가서 쭉 정리하겠습니다. 농지법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농지법 오늘 싹 한번 보도록 하고요. 기본서는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자, 용도 지역. 자, 이 용도 지역부터 한번 보면, 우리 이제 저번 주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쭉 봤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자, 용도 지역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우리 공법의 모든 토지 규제의 출발로서 하여튼 용도 지역을 알아야 뭐 나머지 규제들 공부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용도 지역 하나씩 의문을 풀어보면은 이 지역이 붙으면은 요거는 전국토가 되죠. 이 지역과 지역이 모이면 우리 국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은 빠짐없이 용도 지역이 다 지정이 돼요. 그럼 용도 지역, 이 용도를 정해주는데 용도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얘기하죠. 뭐 주거생활권, 공업생활권, 농업생활권 이런 전국토에 빠짐없이 생활권을 지정해주는 작업을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생활권 개념, 우리 주거생활권, 공업생활권 이런 생활권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생활권 지정했고 주거생활에 맞게 주택을 줬다. 그 땅에다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생활권을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이 용도지역은 절대 하나의 토지의 중복지정, 2개 이상 용도지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딱 하나의 생활권만 전국토에 빠짐없이 지정하고요. 자, 이런 생활권 지정해놓고 이제 효과는 행위잖아요.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 행위제한하는데요. 세 가지 행위제한입니다. 먼저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세요.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 예를 들어 갖고 주거지역에 모텔 같은 거 이런 거 건축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그리고 생활권에 따라서 인구 밀도, 기반시설 다 다르니까 그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의 크기장,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래서 딱 세 가지 행위제한을 통해서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해서 전국토에 빠짐없이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81페이지 작업 밑에 보시면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 자, 용도 지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권자를 얘기하죠. 이 토지의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그 토지용부터 제한까지 쌓아 묶어가지고 그거를 네 글자 행위제한한다고 그러죠.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거기다 그렇죠. 거기에 키워드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이제 전국토에 빠짐없이 생활권을 지어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런 용도지역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하고 세분 한번 쭉 보죠. 자, 일단 우리 국토는 크게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래서 도, 관, 농, 자, 요 4대 용도지역. 그래서 전국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이 네 중에서 하나로 구분해갖고 지정을 하고요. 다시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 생활권에 따라서 주, 상, 공, 녹 4개로 세분해갖고 지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얘들을 다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그래서 이걸 4용도 구지역이라고 그러죠. 4개, 3개, 2개.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게 우리 국토법.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 도시지역만 대통령령에서 다시 16개 세분되죠. 그래서 이 도시지역이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됩니다. 자, 일단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세분. 자, 하나씩 목적들 한번 보죠. 82페이지에 있고 그림 밑에 보시면은 먼저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돼 있다. 이 말은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다. 개발이 돼 있다. 그죠? 또 밀집이 예상이 된다. 이 말은
개발을 할 곳이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발을 할 곳으로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은 현재 개발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 한마디로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개발할 곳인데 무슨 생활권이냐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세 분의 갖고 지정하죠.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가로 1번의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이 보다 유식하게 써놨는데요. 한마디로 주거생활권을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 주택의 종류들이 또 다양하니까 이 주거지역이 다시 대통령령에서 6가지 세 군데 갖고 지정이 되죠. 전용 주거지역은 1종이죠. 일반 주거, 1, 2, 3종, 준주거. 그래서 주거지역만 총 6가지. 6개로 세분해 갖고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되는 게 아니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6개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일종 전용 주거. 자, 이거부터 하나씩 보시면, 자, 일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하자. 그러나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하자.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1종이든 2종이든 다 일단 목적은 뭐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하자. 양호한 주거환경. 그래서 이름대로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뭐만 딱 있다는 거예요? 주택만 있다. 그죠? 주택의 전용. 그래서 이 주택만 있으니까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앞으로 보호해 나가자. 그래서 이 좋은 주거환경을 보호하니까 이 전용 주거, 얘는 싼 동네겠어요? 비싼 동네겠어요? 비싼 동네. 우리 회장님 때 이런 이미지 떠올려 보면 되죠. 그럼 1종하고 2종 세분되는 기준은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얘기하죠. 이 아파트도 일반적인 게 아니고 고급 아파트, 연예인들 살고 이런 고급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하자. 그거는 1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하자. 그거는 2종 전용 주거지역. 그럼 이제 일반 주거지역, 일반적인 주택가죠. 우리 대부분 살고 있는 동네가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얘가 일반적이니까 종류가 더 많아요. 1, 2, 3종.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거고요. 3종은 고층 또 그러면 안 돼. 중고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입니다.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1종하고 2종하고 3종 다 의미는 편리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이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주택가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시설들도 다 밀집해 있죠. 슈퍼, 이발소, 미저원, 목욕탕, 세탁소, 음식점. 자, 이런 것들이 싹 밀집해 있어갖고 우리가 쓰레빠 끌고 5분 내로 다녀요.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인데, 자, 그런데 집 옆에 슈퍼, 음식점 이런 거 있다. 조용하고 그럴 수가 없죠. 좀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자. 그게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1, 2, 3종 3개니까 단독, 공동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층수로. 저층, 중층, 중고층. 그걸 저층주택은 낮은 거예요. 이 저층주택은 몇 층이 아니야? 4층이야. 그래서 4층 이하. 그러니까 단독주택 또는 빌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 일종 일반 주거. 대부분 하나의 도시에서 재개발 대상이다.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죠. 그 다음 2종하고 3종. 2종은 중층주택인데 이거는 또 몇 층이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중층은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요. 중고층은 아예 층수 제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층하고 중고층 이거 다 아파트죠. 그래서 내가 아파트 살고 있으면 우리 아파트 단지는 2종 일반 주거 아니면 3종 일반 주거 둘 중에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2종인지 3종인지 한번 보고 오라고 그랬죠. 우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반이고 중개사니까 그 중개사 중에서 친한 중개사는 한두 명 꼭 있죠.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하여튼 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뒤에 지도 보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 2종이다 3종이다 딱 써 있으니까 이걸 맨날 글씨로만 그냥 보니까 이딴 게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내 눈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가 2종이다 3종이다 한번 딱 보면 마음에 훅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죽어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용 주거지역은 다 목적이 뭐냐? 양호. 일반 주거지역은 목적이 편리.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1종은 양호고 2종은 편리고 이런 거 아니죠. 전용 주거는 다 양호한 거고 일반 주거는 다 편리. 전용 주거 2개니까 단독 공동, 일반 주거 3개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그래서 용도 지역의 목적 물어봤다. 그 주거지역 갖고 물어보는 게 다 1번 지문이 되죠. 예를 들어 갖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이다. 틀리죠? 2종 일반 주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싹 바꿔갖고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 준주거죠. 이 준자가 붙으면 다른 기능이 있어요.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그럼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그리고 집 주변에서 상가가 밀집해갖고 상권이 형성되는 주거지역 대표적으로 버스 정류장 주변입니다. 우리 집에서 버스 타러 나왔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죠. 그런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까지. 그래서 주거지역만 총 6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업 업무의 편익 증진, 한마디로 상업생활권이다 그 얘기인데 상업지역은 다시 근린, 유통, 일반, 중심 4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합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거꾸로 써있죠. 근데 상업지역은 항상 요 순서가 핵심, 근유, 일중 순서 바꿔갖고 항상 요 순서로 정리하고요. 자,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공급한다라고 하죠. 그럼 가까울 근자에다 이웃인자, 가까운 이웃죠. 이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집, 주거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이웃죠. 집 주변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소매시장 같은 거. 전통시장인데 요새는 이제 큰 마트,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게 대체하고 있죠. 자, 이마트, 홈플러스 있다. 그거 다 무슨 지역이냐? 근린 상업지역이다. 소매시장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시킵니다. 그럼 도시 안에서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 이거는 시장의 규모가 크다 그죠? 농산물, 수산물 밭대기 해갖고 트럭으로 싣고 와서 새벽에 경매 벌여갖고 각 지역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매시장, 뭐 가락동, 노량진 이런 도매시장. 그래서 소매시장, 도매시장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요. 그다음 일반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 일반 회사가 밀집한다 그죠? 그래서 서울의 여의도라든지 또는 주위에 오면은 관공서 주변, 뭐 구청 주변, 시청 주변 이런 일반 회사들이 밀집해 있으면 일반 상업지역. 그다음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또는 부도심. 도심이나 부도심을 소위 우리가 시내라고 합니다. 중심 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 서울로 따지면 명동, 강남 뭐 이런 데 얘기하고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단어 반복이니까 이 상업지역 물어봤다 틀리고 그럴 이유가 없죠. 틀리고 그러면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유통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그럼 틀려요. 유통상업지역은 똑같은 말 뭐가 나와야 돼요? 유통기능 똑같은 말 반복이니까 근데 상업지역은 그래서 순서가 핵심 근, 유, 일, 중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도시 한복판으로 간다 그랬죠. 우리 대부분 주거지역 이 주거지역은 도시 외곽의 변두리 쪽에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주거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상업지역이 근린 유통, 일반, 중심으로 갈수록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유, 일중 자, 이 순서가 핵심이죠. 그 다음 공업지역 보시면은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 저 공장이 들어오죠. 근데 무슨 공장이냐에 따라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3개로 세분해갖고 지어합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역시 공업의 전용, 공장만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공장 중에서 제일 큰 거 중화공업,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포항제철 이런 중화학 또는 공예공장, 해로운 거, 뭐 중금속이라든지 매연, 폐수 이런 거 배출하고 있죠. 그럼 대표적인 공예공장이 염색공장이라고 그랬죠. 염색하고 나무물 그거 다 폐수 그런 것들 싹 공예공장인데 우리 수십 년간 공예공장 다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중국으로 딱 보내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미세먼지가 역습하죠. 그래서 중화학, 공예성 공업을 수요하는 게 전용공업. 그다음 일반 공업지역은 일반적인 공장입니다. 이 공장의 규모가 큰데 공해가 나오진 않더라. 즉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그럼 공장이 큰데 공해는 안 나오더라. 대표적으로 무슨 공장? 자동차 공장 또는 반도체 공장, 뭐 아파트용 공장. 일반 공장이 밀집해 있으면 일반 공업장. 그다음 중공업장은 준자 붙었으니까 다른 기능이 있어요. 경공업을 위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우리 집 주변에 지하실 같은 데서 사장님 혼자서 기계 돌리는 공장, 밥도 먹고 이런 생필품 만드는 게 다 경공업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무슨 공장이 있어요? 수건 공장, 양말 공장, 구두 공장, 인형에다 눈깔 붙이는 거, 봉제 공장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경공업. 근데 경공업도 다 10수년간
인건비 싼 어디로 다 떠나가 있어요? 중국 또는 베트남. 그래서 요 세월에 생필품 치고 메이드 인 코리아 거의 없죠.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베트남 뭐 다 그래가지고 경공업이 이제 준공업 지역이 되죠. 그래서 공업 지역 3개 중에서 전용 공업 지역은 중화, 공해성 공업. 이거 뭐 그다 헷갈리지 않아요. 항상 논점은 요거라고 그랬죠. 일반 공업 지역. 자, 일반 공업 지역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그 다음에 녹지 지역.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뭐 등등을 위해서 끝에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곳이다. 보존. 그리고 도시지역은 생활권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곳인데 녹지만큼은 개발이 아니고 보존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무조건 개발만 하는 곳이다. 이러면 또 틀려. 녹지지역은 보존이죠.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보존하는 곳인데 개발 여부에 따라서 3가지로 보존, 생산, 자연 녹지지역 3개로 세분합니다. 그래서 보존 녹지지역 보시면은 그 도시의 자연환경 등등을 위해서 끝에 녹지 공간을 뭐 한대요? 보존. 얘는 뭐 개발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보존 녹지는 도시지역이라도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녹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시지역의 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관할구역이 다 도시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전부가 도시지역인데 서울에도 산들 많이 있죠. 뭐 남산, 관악산 뭐 이런 것들, 북한산 이런 산들을 보존 녹지, 개발할 수 없는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 농사짓기에서 개발을 유보했다 그러죠. 유보라는 말이 뭐예요? 보류, 유보, 미뤄뒀다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농사 지을 거니까 개발은 나중에 합시다. 이 도시지역의 논밭, 농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도시 외곽 쪽에 나가면 비닐하우스 농사 짓고 하는 농지들이 있죠. 그게 생산 녹지. 그다음 자연 녹지. 자, 자연 녹지 보면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등을 위해서 그 밑에 줄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다. 제한적이지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물도 짓고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다. 그러면 녹지죠. 보존 녹지는 개발 불가, 생산 녹지는 개발을 유보, 자연 녹지는 개발이 허용, 내려갈수록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생산 녹지,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제한적 개발은 허용되는 곳이다. 이러면 틀리죠. 개발을 유보했다. 이게 키워드. 그래서 생산 녹지가 유보, 생류 맞추면 되죠. 생류. 그래서 오늘도 뭐 어려운 공법 들으시러 오셔갖고 생류해요. 생류. 하여튼 그래서 생산 녹지가 유보입니다. 생류. 그래서 3가지 녹지지역까지. 그러면 도시지역이 6, 4, 3, 3 다 합쳐갖고 16개가 되죠. 16개. 그래서 1번부터 16번까지가 다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1번 용도지역이 1종 전용 주거, 2번 용도지역이 2종 전용 주거,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번까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되죠. 그 다음에 관리, 독립, 자연환경, 보전. 얘들은 쌓아 묶어가지고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비도시지역이라고 하죠. 비도시. 그럼 비도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하여튼 비도시라고 할 때는 관리, 독립,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얘기하고요. 자, 비도시는 개발할 곳이 아니고 다 뭐 할 곳이냐? 보전할 것.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 비도시는 보전. 크게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비도시에서 농림지역. 자,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밑에 3번. 자,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보전산지 동그라미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산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럼 농림업, 농업, 임업업, 축산업, 1차 산업, 이 농사짓기에서 보전할 곳인데, 자, 농림지역은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 대상, 그 동그라미 친 거 2개. 다음 중 비도시에서 농림지역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은 그 2개 찾을 수 있는지 그거 갖고 물어보죠. 그래서 먼저 농지. 자, 농지하고 임야니까 이거 합쳐갖고 농림이라고 그러죠. 자, 농지를 좀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농업진흥지역. 그게 절대농지. 경지 정리돼갖고 반듯반듯하게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임야는 보전산지라고 그러죠. 보전산지. 그래서 농지하고 임야. 쉽게 얘기하면 논밭산. 자, 이게 농림지역이 되고요. 우리 국토의 딱 50%가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빼 밑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저기서부터 앞글자 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다.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읽으면 자, 수, 해, 생, 상, 문, 수 7가지를 절대적으로 보존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 맨 앞에 보면 자연환경은 국립공원입니다.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데 수자원은 저 댐이죠, 댐. 물 가득 저장해놓고 보존하니까 댐 주변, 소양강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해안은 저 남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같은 다도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태계는 습지나 갯벌, 특히 갯벌이 생태계 보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갯벌에 수만 종의 생물들이 서식하니까 그 생태계는 갯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갯벌이 새만금이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죠. 그다음 상수원은 저 팔당, 문화재는 경주 지역 보존하고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서, 요거는 양식장 주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가지 자, 수, 해, 생, 상, 문, 수 절대 보존하자. 그러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다 보존할 곳인데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센 곳이냐?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자 들어왔으니까 가장 보존 성격이 세다. 그 말은 규제가 제일 세다.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입니다. 이 규제를 세게 해야 개발 못하고 보존이 되죠.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행위 제한이 제일 센 것. 두 번째로 센 게 농림지역.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사짓기에서 보존. 그 말은 농사는 지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예 농사도 못 짓는 것. 땅에다 손대지 마라. 노터치. 그래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곳, 두 번째로 센 것. 그러면 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니까 행위 제한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행위 제한이 제일 완화되어 있다 그러죠. 규제를 세게 하면 개발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이 제일 완화가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완화되어 있는 약한 곳이고 제일 센 곳, 두 번째로 센 것. 그래서 애들은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절대 붙여갖고 좋아하는 게 아니죠.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바로 옆에 평야가 펼쳐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관리지역.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른 지역의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지역 또는 완충적 용도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 농림지역은 농사지을 땅,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할 땅. 이게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인데 관리지역은 이름대로 뭐만 해주는 거냐? 관리. 관리만 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그래서 이 관리지역을 임시적인 용도지역이라고 하죠. 얘는 아직 목적을 확정한 게 아니고 그냥 관리만 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그래서 무슨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할지에 따라서 세 가지 세분하죠. 보존관리지역은 보존자 들어가는 거 찾으면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즉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고요. 생산관리지역은 농사 짓는 곳이니까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곳이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만 해주는 곳이다. 관리. 그래서 각각 다른 용도지역과 비슷하게 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의 효용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자, 관할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요. 일단 반은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림지역이 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할 곳은 도시지역. 보존할 곳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세 개 용도지역은 절대 붙여갖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요. 이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관리지역이 된다. 그 얘기죠. 먼저 농림지역 둘러싸고요.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겠다. 그거를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둘러싸고 이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겠다. 그거를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면은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할 때 중간에 딱딱 거쳐가는 것이 관리지역이 되죠. 그래서 중간적, 완충적인 용도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인구화 산업이 집중돼갖고 택지난이 발생해요. 아파트 짓고 이런 주택난이 발생. 그러면 이제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할 수가 있죠. 자, 신도시를 이런 데 와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여기서 무슨 신도시 개발. 개발구역 중에서 신도시 개발. 그러니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이제 무슨 지역이 되는 거냐? 도시지역. 즉, 계획관리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도시지역이 될 것.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이 될 곳인데
목적을 확정해갖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대에서 다 토지를 이용 개발해버리면 후손들 쓸 땅이 없어요. 그래서 후손들 위해서 그냥 관리만 하다가 물려줄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위로 보세요. 2번의 관리적.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준에서, 그 준에서는 비슷하게 도시지역의 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딱 끊고요. 그러면 도시지역의 준에서 관리한다. 그거를 계획관리적. 그 다음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림지역의 준에서 관리하면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준에서 관리하면 보전관리. 그래서 밑에 세분함 보시면 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적으로 편입될 곳이니까 그 밑에 줄 끝에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름이 뭐예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딱 끊고요. 그럼 농사 지을 곳이니까 원칙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줘야 되는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이다. 그럼 주변의 용도지역이 뭐겠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바로 옆에 농림지역으로 딱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도로 하나 넘어가니까 도시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정해서 그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만 해주겠다. 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산림보호 뭐 등등을 위해서 밑에 보전이 필요하나 딱 끊고요. 그럼 보전할 곳이니까 원칙은 무슨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줘야 되는데 역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이다. 그 얘도 주변의 용도지역이 뭐겠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바로 옆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하기는 좀 힘드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21개 용도지역들 쌓으려 봤어요. 그러면 자 도시지역만 16개, 그럼 비도시지역이 17, 18, 19, 20, 21. 그래서 법령상의 용도지역은 총 몇 개가 나오는 거냐? 21개가 나온다. 그죠? 21개. 그래서 이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를 빠짐없이 전국토에 정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목적, 이거 벌써 뭐 세 번째 했으니까 목적이 절대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 순서 1번부터 21번까지 이 용도지역의 순서가 딱 잡혀야 우리가 좀 이따 볼 건폐율, 용적률, 공식화하고 다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용도지역은 요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86페이지. 그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그거 한번 보죠. 하루 1번의 용도지역의 지정 원칙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용도지역의 지정, 그 지정에다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결정의 동그라미. 그 용도지역의 지정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용도지역의 지정이 이꼴 뭐가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그래서 지정권자는 이꼴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써 있는 사람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도 지정 또는 고시되는 또 특례가 있어요. 이 용도지역만 절차에 특례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예외, 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자, 어디다 별표. 그 다음에 또 옆에 이제 그 중간 이하의 가로 2번, 그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거기다 별표.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지정 또는 고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 시험에서 물어봤다 그러면 용도지역 나오면 맨날 나오는 지문들이죠. 그럼 다시 옆으로 하셔갖고요. 그 86페이지 중간에 그 예외 동그라미 2번 그 매립지 특례 그거 한번 보면 공유수면 매립지는 바다를 메꿔갖고 새 땅을 만들었다. 이 바다를 메꿔갖고 만든 땅 그거를 매립지라고 그러죠. 그럼 이쪽이 바다, 이쪽이 육지. 육지 쪽으로 쏙 들어온 바다 부분이 있어요. 뭐 경포 같은 거. 그 입구에다가 방파제 딱 설치해갖고 막아버리고요. 바닷물 싹 퍼내갖고 담수화 조치해서 흙 쏟아부었고 메꿔서 새 땅을 만들었다. 자, 이 바다를 메꿔갖고 만든 땅, 이걸 옛날에는 간척지 이렇게 불렀는데 요새는 매립지라고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그 매립지를 매립한 목적이 저 소상같이 농사짓기에서 매립했어요. 그럼 원칙은 매립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 그런데 자, 마침 보니까 이 매립지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딱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 어차피 이거 농림지역 지정하려고 그랬죠. 똑같은 거니까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이 같을 때 이때는 별도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할 필요가 없이 이 매립지는 매립사업이 끝난 날에 그냥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이에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봅니다. 즉 이웃하고는 용도지역과 매립 목적이 같으면 똑같은 거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별도로 입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안 결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이 된다. 그런데 새 토지에 용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알려는 줘야 되니까 고시는 따로 해주도록 하죠. 이거를 매립지의 특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억반환 보시면 그게 특례입니다. 공유수면, 여기서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해요. 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이웃 용도지역과 같으면, 거다 비죠. 그 매립 목적 예를 들어 갖고 농사인데 이웃 용도지역도 농림지역이더라. 똑같아요. 이때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할 필요가 없이 해당 매립구역은 매립준공 인가일부터, 매립준공 인가일은 매립사업이 끝난 날부터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지정이다 동그라미. 지정된 걸로 본다. 어디서 딱 끊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법에서 본다. 이거 민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간주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의제된다라고 하죠. 의제. 또 구분해갖고. 그럼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의미는 된다. 그래서 지정된 걸로 본다. 쉽게 얘기하면 지정됩니다. 그럼 계속 보면 자, 이 경우 관계특광사원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 동그라미 고시는 따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고시는 따로 해줘야 돼요.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러면 틀려. 지정까지만 된 걸로 보고 고시는 따로. 이 매립지의 특례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매립 목적은 농사인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이 뭐 극단적으로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이니까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이 다르죠. 이때는 특례가 없어요.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또 매립지가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다. 이때도 특례가 없어요.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용도지역 지정합니다. 자, 여기 옆에 적어보세요. 그 니은반.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거기 동그라미 2, 아니 동그라미 1. 및 그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거기 동그라미 2.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즉 특례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지정. 그래서 이 매립지의 특례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그 얘기죠. 일단 매립지가 딱 한 가지 용도지역, 한 개 용도지역하고 이웃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 한 개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어야 되고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같을 때 이때는 똑같은 거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필요가 없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고시는 따로 해줘라. 이게 매립지의 특례가 되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가로 2번. 자,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다 된 걸로 본다. 일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다 의제가 돼버려요. 결정 고시까지 다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하나는 1번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자, 우리 도시지역이랑 용도지역은 좀 전에 봤듯이 무슨 목적의 용도지역이에요? 개발 목적.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니까 다른 법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돼버리죠. 즉 도시지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땡땡 보면 그 다음의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즉 도시지역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지정하는 순간 도시지역이 되는데요. 그 박스에 보면은 1, 2, 3, 4, 5 5개니까 시험에서 완전 잘 물어볼 수밖에 없죠. 5가지. 1번 그 순서를 또 바꿔 썼는데요. 자, 1번에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어항구역이라는 것은 어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어항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집에 군붕어 기르는 어항 그런 거 아니죠? 어선이 들락거리는 조그만 규모의 부두를 어항이라고 그래요. 뭐 속초항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인데 도시지역에 연접하는 붙어있는 도시지역과 연접한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 밑에 자, 고개 주어요. 공유수면은 앞바다를 얘기합니다. 앞바다.
그 다음 또 이번에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항만구역은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을 항만구역. 항만은 큰 거죠. 여객선도 들어오고 인천항, 부산항 이런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하는 항만구역인데 역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럼 1번하고 2번 비스무리하죠.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뭐가? 공유수면. 그 공유수면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래서 의미만 보면 역시 이쪽이 바다, 이쪽이 육지. 그 육지 쪽으로 쏙 들어온 부분 이런 데가 항구 같은 거 건설하기에 용이하죠. 그래서 이 일대가 무슨 항 건설합니다.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항만법에서 항만구역으로 싹 지정이 돼요. 항만구역. 그 토지는 당연히 개발할 곳이니까 용도지역이 뭐냐? 도시지역. 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요 앞바다, 요거까지 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이유는 우리 항구 같은 거, 뭐 여기 인천은 가까이 사니까 다 잘 알죠? 자, 항구 같은 거는 이거는 땅에다 건설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건설하는 거예요? 바다에다. 방파제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배들 들어와갖고 정박하고 접안할 수 있는 도크시설 같은 거 다 바다에다 세멘트 부어갖고 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다까지도 개발해야 되니까 이 바다까지 무슨적으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 항만구역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럼 틀린다는 거예요. 항만구역은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한 구역이고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요 앞바다까지 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어항구역도 마찬가지.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바다까지 항구나 어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적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3번에 택지개발促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우리 택지개발지구는 몇 번 들어봤네요. 택지, 건물 지을 땅,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 이게 뭐예요? 신도시라고 그랬죠. 신도시. 판교 택지개발지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다 신도시 개념입니다. 그거를 공법에서도 신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 또 뭐 배웠어요? 배운 게 막 하나가 없죠. 도시개발구역. 이꼴 도시개발구역 딱 쓰세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도 다 신도시개발.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신도시 개발할 것. 그 신도시 개발하려고 정했으니까 지정되는 순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그 법률 줄여갖고 산업입지법 이렇게 부르고요. 산업입지법. 그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 그 옆에 일반, 끝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 그럼 산업단지, 저를 요새는 이제 산단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공단 그랬죠. 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으로 들어봤죠. 공업지역. 공단을 요새는 산단이라고 그래요. 저 공업지역을 개발하려고 정하는 게 산업단지인데, 자, 얘는 종류가 또 4개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정하는 공단을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옛날에 창원 국가산업단지 이런 대규모로 공단을 조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지정할 때는 일반산업단지라고 그래요.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저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것을 도시 첨단산업단지. 무인자동차 시험하고 이런 첨단산업 육성하는 게 도시 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 농공단지라는 게 또 있어요. 농공단지. 그 농공단지는 농촌 같은데 공장을 소규모로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 같은 데 하다 보면 농공단지 은근히 많아요. 농림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촌 같은 데 공장 좀 지어갖고 이런 농업인의 소득 증대 일조하자. 그래서 소규모 공단. 그래서 여기 무슨 공장 들어오겠어요? 뭐 김치 공장 뭐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농공단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산업단지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자, 이 3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그러면 바로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 되는 거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됩니다. 이유는 공업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했죠. 개발할 수 있게끔 바로 지정되는 순간 그냥 도시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논점은 요거죠.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이걸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이런 대로 농촌 같은데 소규모로 공장 짓는 거지 대규모 공업적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농공단지는 제외. 그래서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산업단지 다 싸져갖고 주면 안 돼요. 3개만.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3개만 도시적으로 의제가 되죠. 그 다음 5번에 이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그럼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그 말들이 그냥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원개발사업구역 얘는 뭐 하려고 지원하는 거겠어요? 전원이 전원일기 그거 아니죠? 전원일기가 아니고 전기의 원천, 발전소 얘기해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전원개발사업구역. 그래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 때문에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화력발전소는 요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데 하다 보면 화력발전소 많이 볼 수 있죠. 큰 거, 규모 거대요. 그래서 이 거대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전원개발사업구역. 그럼 그 전원개발사업구역의 개발자, 또 그 위에 택지개발주거 할 때 개발자, 구역의 이름 자체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개발할 곳이니까 다 무슨 적이 된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발전소 중에서 가로에 수력발전소, 그렇죠? 수력발전소는 밑에 줄 끝에 제입니다. 그럼 수력발전소는 도시적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럼 수력발전소 어디 있어요?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수력발전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게 없어, 본 게.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댐에 있습니다. 댐. 소양강 댐 이런 데 가보면 그 상류에다가 딱 댐을 건설해갖고 물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문 열어갖고 물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갖고 발전. 무슨 수력발전의 원리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다 댐에 있어요. 댐. 그럼 댐은 당연히 무슨 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존지역, 수자원입니다. 수자원. 그래서 소양강댐 한번 가보면 소양강댐 주변이 여기같이 막 개발되고 아파트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철저하게 다 보존입니다. 그래서 댐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으니까 수력발전소는 도시지역이 될 이유가 없다. 그 이해만 하면 애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입니다. 그 5개는 다 지정하는 목적이 뭐 하려고 지정하는 거냐?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니까 지정되는 순간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도시지역이 된다. 그죠? 도시적. 개발할 수 있게끔 도시적으로. 그래서 그 순서가 또 바꿔갖고 써놨고요. 원래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순서가 항, 산, 택, 전. 자, 항어, 산, 택, 전.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언접한 공유수면. 산업단지 중에서는 3가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그래서 항어, 산, 택, 전. 자, 이 5개니까 논점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잘 물어볼 수밖에는 없다. 항어, 산, 택, 전.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그 동그라미 2번하고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3번. 그 다 관리지역에서의 특례라고 그래요.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용도지역의 특례인데요. 그리고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좀 전에 봤듯이 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관리만 한다 그랬죠. 임시적인 용도지역. 그냥 관리만 해주는데 여기서 토지의 목적이 확정되면 이제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바뀝니다. 먼저 자,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돼요. 농업진흥지역. 그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 경지 정리가 돼갖고 반듯반듯하게 집단화된 농지. 그럼 관리지역이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농사 목적이 확정된 거예요. 농사 목적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으로 바뀌는 거냐?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됩니다. 즉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뀐다 그 얘기죠. 그리고 관리지역의 산림에 보전산지가 지정이 돼요. 보전산지. 자, 보전산지는 보전할 산림이요. 보전할 산림인데 얘는 근거법인 산지관리법에 보면 종류 자체가 2개가 있어요.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습니다. 임업용, 공익용 이 2개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임업용 산지는 말 그대로 임업을 위해서 보존할 산림. 대표적으로 채종림 같은 거 있다고 그래요. 채종림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보존할 산림. 그래서 그거는 임업용 산지의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 공익용 산지는 공익을 위해서 보존하는 산림. 얘는 대표적인 게 휴양림 있어요. 휴양림. 휴양림은 들어봤죠? 휴양림은 공익용 산지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관리지역에
임업용 산지가 지정이 됐다. 이거는 농림어업이니까 무슨 지역이 되는 거냐? 이건 농림지역이 돼버려요. 그런데 관리지역에 공익용 산지가 지정이 됐다. 이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 그런데 임업용 산지다, 공익용 산지다. 이거는 산지관리법이라는 다른 법에서 구분해 주고요. 우리 국토법은 몰라요. 그래서 얘는 몰라. 그래서 국토법은 결론만 딱 써놨어요.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곳이 되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그래서 결론만 딱 써주죠. 그럼 이 관리지역이라는 임시적인 용도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고 농사목적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지역이 되는 거고? 농림. 얘는 그냥 심플하게 하나 농림지역인데 관리지역에 보전할 산림, 보전산지가 지정됐다. 얘는 임업용이면은 농림지역이 되는 거고 공익용이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거고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 개를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8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에서 밑줄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 동그라미 그게 절대농지 농업진흥적으로 지정곳이 됐다. 그 말은 이제 농사목적 확정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 동그라미 농림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즉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뀐다. 그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관리지역의 산림 중 밑줄 보전산지 동그라미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해당 고시에서 구분해 주는 바에 따라 농림 동그라미 또는 자연환경 보전 동그라미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럼 보전산지 정하는데 임업용 산지로 구분해 줬으면 뭐가 되는 거고? 농림지역. 공익용 산지로 구분했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개니까 두 개를 다 써줘야 됩니다. 요거를 관리지역에서의 특례다라고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O, X. 자, 다시 뭐 잘못 들었으니까 다시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그럼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O, X. 틀렸습니다. 맨 앞에 관리지역에서. 이거 빼먹으면 틀려요. 그냥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지역에서? 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 이게 빠지면 틀립니다. 다 관리지역의 특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그럼 매립지의 특례는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만 됩니다. 지정. 고시는 따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가 되는 것은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이죠. 항, 어, 산, 택, 전.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뭐가? 공유수면, 앞바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3개만. 국가, 일반, 도시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제외.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 중에서 뭐는 빠진다. 수력발전소는 제외. 그냥 잘 물어볼 만한 논점들이 많으니까 잘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 보전산지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가 된다. 즉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그냥 용도지역이 바뀐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절차의 특례까지 그려봤고요. 그럼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지정을 하든 특례로 지정이 됐든 자 용도지역에 지정되면 효과는 뭐예요? 용도지역 지정하면 효과. 근데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 행위 제한하는 거죠. 이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 지형도면을 고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궁극적인 효과가 발생. 즉 행위 제한하는데요. 먼저 89페이지 맨 위에 건축제한. 자, 이거는 의미는 간단해요. 이 생활권에 맞는 것만 건축해라. 그래서 생활권에 안 맞는 것은 아예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하죠. 그래서 아래 1번에 자, 용도지역의 건물, 그 밖의 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물부터 제한까지 묶어갖고 그걸 4글자로 건축 제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죠. 그런데 건축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령에서 우리 국토법 시행령에서 다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부터는 좀 쉬웠다 보겠습니다.